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다시 최고가 부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코스피도 3천선, 코스닥도 1,000선을 회복을 해줬는데 사실 기업들의 실적 잘 나오는 것 제외하고는 악재성 변수들이 풀린 건 없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 해서 내성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이를 상쇄하고 올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빠진 데 따른 반작용 정도로 봐야 되나요? 세 가지 다 해당되네요. 네, 예, 다 해당됩니까? 다 해당되죠. 아. 간밤에 미국 시장이 올라왔던 것은 실적의 힘이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내성.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 목요일인가요? 그때 미국 시장 보시면은 뭐 인플레 지수든 여러 가지 우리 금리 긴축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꼼짝을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올랐거든요. 지난주. 요게 포인트가 컸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뭐냐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결국 또 적응해내는 거예요. 일단. 여기 우리 증시 주변의 악재들을 잠깐 보시면 해결된 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별로 해결된 건 없는데 여기 헝다 디폴트와 그다음에 연준 긴축이라든지 부채 한도는 뭐 끝났고 미중 무역 갈등 뭐 플랫폼 규제 또 우리는 또 걱정해야 될 게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그렇죠. 머리가 지끈하죠. 요 중국 헝다 디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 인민은행이나 정책 당국에서는 우리 감당할 수 있다 문제 없다 그러는데 일단 23일 이미 디폴트 상태인데 지금 달러채에 관해서 이때가 이제 한 달 유예 기간이 만료가 돼요. 네. 그래서 과연 이 후폭풍이 있을까 없을까 자신 있다는데 아직 모르겠다. 좀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해결 방안은 결국은 악재가 노출돼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아마 이번 주에 후반부에 변동성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 미국의 연준 긴축 관련 요게 가장 컸었는데 뭐 딱히 해결된 건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긴축한다는 걸 안 할 리도 없고 테이퍼링 한다는 걸 안 할 리도 없고 금리 인상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 뭐 한다는 거 어쩌겠어. 근데 기업 실적이 잘 나왔네. 그래 기업 실적 잘 나오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인플레이션은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죠. 인플레를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뭡니까? 중앙은행의 제일 책무가 경제성장보다도 인플레잖아요. 그걸 잡는 게 우선인데 그래서 금리 인상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아마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역시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난주 목요일쯤에 여기 굉장히 좀 큰 좀 데미지 아마 좀 영향이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모르겠지만은 미국 시장 지금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등등 보면 전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너무 부러운데 우리는 지금 거래소 대비해 보면 고점 대비 한 10% 밑으로 있어요. 지금 아직도.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근데 연말 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증시가 돌파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되는 게 이 세금 문제 또 걸쳐 있거든요. 요거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중요하니까 요건 제가 뭐 어바웃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진짜 세무 담당자나 증권사에 또 세무 담당, 법무 담당 다 있거든 팀이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아마 문의가 가능할 겁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종목당 10억입니다. 한 종목당 10억을 가지고 올 연말 12월 28일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 여러분은 대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세금 낸다는 얘기예요. 대주주가 되면. 그걸 회피하려고 하죠. 문제가 이제 직계 좀비속 거기다 배우자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합산해서 10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제일 좋은 건 물론 뭐 약간 단가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매도입니다. 이거 12월 28일 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보통 12월에 몰리다 보니까 급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땡겨진 게 이제 11월도 보니까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부터 관련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연말 시장을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종목에 해당되냐면 당연히 많이 올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미 뭐 언론에 좀 거론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100%는 아닌데 그런 종목들이 좀 있다는 거고 요걸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세금 문제가 시장 방향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절대로.
다만 10월, 11월, 12월 사이에 한 3달 사이에 한 10% 전후의 급락은 꼭 한 번씩은 있더라. 단계 변동성. 예, 네.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종목들 변동성은 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차피 내가 이 종목 많이 먹었는데 팔아야 돼요.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악재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악재가 아니라 그냥 작은 뭐 이슈, 루머가 나오면은 에이, 그래 팔고 보자 이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보통 한 4, 5% 빠질 게 10%, 15%, 20%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많이 오른 종목은 조금 차익실현 하셔도 돼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차익실현 좀 하시고 더블난 종목은 좀 팔아도 되고 좀 비중을 줄여서 가볍게 가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도를 높이면 공부를 많이 하시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종목인데 별것도 아닌데 20% 빠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연말에는. 분명히 그런 나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당 종목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은 한 10에서 20% 싸게 살 기회가 옵니다. 요 네. 공부는 분명히 기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요건 우리가 미국에 없는 우리만의 부담으로 안고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수를 좀 봐야 되니까 삼성전자 차트 잠깐만 보고 넘어가죠. 요번에 그 지수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올 때 한 3% 이상 올랐거든요, 지수가. 근데 삼성전자 2%밖에 못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아직도 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영향력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 지수를 땡기기에는 아직은 좀 영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래소 그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 외에는 기관과 외국인 아무 계속 관심이 팔죠, 없습니다. 뭐. 네. 예,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연말 장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팔고 휴가 가자 이런 느낌이 벌써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을 땡길 수 있는 건 결국은 남은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인데, 개인 투자자 고객력 닦고 한번 보십시오. 지난 2020년 3월부터 폭증을 했는데 그게 올해 1월에 정점 찍고 끝이에요, 그대로. 거의 한 60조 중반 정도를 계속 기고 있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더 이상 개인 투자자의 동력도 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의 시장 수급을 좀 보시면 코스닥은 보통 개인이 또 특히 거래소보다 더 많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신용도 그렇고. 그나마 다행인 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별로 없더라. 이건 조금 다행이고 종목 장세는 돌아가죠. 예, 위쪽에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10월부터 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벌써 시작이 된다는 느낌이 들죠. 세금은 개인 투자자에 해당된 거예요. 벌써 조금 움직임이 조금 심상찮은데 이런 개인 투자자의 수급 흔들리는 모습이 아마 10월, 11월, 12월 가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목 변동성은 키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한 10개 정도 놓고 보면은 여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에코프로비엠, LNF, 폴라비스, HLB 등등해서 밑에까지 보면 CJ, ENM까지 10위까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예전하고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스닥 상위 종목 한 5개, 6개가 바이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 3개에 콘텐츠가 게임 포함 4개예요. 2차 전지가 지금 2개입니다. 진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한창 얘기 나오는 콘텐츠 2차 전지 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특히 ETF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수급 힘을 가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좀 가죠. 자, 지수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야, 시장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장 반등이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나 삼성전자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수를 추가적으로 세게 당기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추가 반등은 가능합니다만은 뭐 고점 돌파해서 추세로 미국 시장처럼 가기는 조금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위쪽에 ADR 지표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요게 중요해요. 지수 올라오는 것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올라와야 내 종목이 올라가요. ADR 지표가 상승 종목 수가 바닥에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늘어나냐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바닥에서 머리 찍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 낙폭과대 종목들이 순환매를 올라오고 있다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을 딱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딱 케이스가 있는데,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은 그냥 안 빠지죠. 올라갔다 내려 이렇게 합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돼요.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정이 나옵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오히려 조정 시에 매도를 하는 전략, 좀 다른 전략이죠. 빠지고 있는 종목은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해야 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대응할 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지금 일단 큰 가닥으로는 낙폭과대주와 지금 2차 전지와 컨텐츠주들은 선방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에서 이제 종목들 또 빼고 네. 넣고 하면서 전략 좀 세워볼까요? 지금 현금 비중은 제가 10에서 30% 말씀드리는데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자기 능력 것에 달렸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금 비중은 10에서 30%. 뭐 선수들은 10% 전후에서 움직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 단적인 예로 지난 한 주 동안 지수가 3% 올랐는데 여기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현금 비중이 더 늘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익 안 날 것 주식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나중 기회를 잡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현금 가지고 기회로 좀 활용을 짧게 활용하자는 겁니다. 해서 10에서 30% 정도 능력껏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세상 모든 종목에 관심을 가지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움직이고 있는 섹터나 테마가 뭔지 콘텐츠, 엔터, 탄소 중립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우주항공, 곧 있으면 발사하죠. 유료,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또 메타버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매일 방송이 나온다고요. 이런 관련 돌아가면서 그 모든 종목을 살 수 없다. 절대로 우리는 그 모든 종목을 알 수가 없어요. 난 그 종목 다 한다, 2,000개 종목 다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뒤집어 얘기하면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 종목, 몇 종목이다 이해도를 높여가는 게 맞는 거지 너무 넓은 관심은 오히려 내 계좌를 까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압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 다 살라 그러면은 내 계좌는 그냥 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내 계좌에 종목이 20개, 30개 있다. 절대 수익 안 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맞죠? 예. 자,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관심 종목 보시면은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뭐 K-팝 관련주, 경기민간 가치주, 성장 콘텐츠, 낙폭과대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급등 나온 종목들은 조금씩 비중 조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그럼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어요. 많이 올랐고. 그렇죠. 뭐 외국이나 기관도 많이 사긴 했지만 개인 투자들 역시 많이 샀으니까.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종목이 2차 전지예요. 맞아요. 근데 성장증 자세는 여전히 강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100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는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가볍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재수없게 세금 때문에 10% 급락 나오면 그때 그 돈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그럼 지금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또 다시 비중 확대해도 그럼요. 괜찮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 100%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가져가다가 급락 나오면 다시 잡아준 전략이 2차 전지에 맞는 거예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하고 첨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K-팝 요 위에서부터 좀 보면은 그 K-팝 관련주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주인데 조금 평범한 종목들은 지금 안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 그러는데 모두 투어라든지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 투어 KB금융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KB금융은 계속 올라갔습니다만은 굉장히 더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식상한 종목들은 안 가더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근데 지금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도 추이가 좋습니다.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기도 하고 콘서트가 또 재개되니까 특히 이제 SM과 하이브의 특징, 제가 이 두 개 종목을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는 똑같아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브가 지금 급등이 최근에 뭐 한 주 만에 한 1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지만은 지금 몇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콘서트 수혜를 가장 많이 본다는 거. 네. 지금 뭐 암표 가격 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그 누가 삽니까 그거. 그리고 향후 강화된 플랫폼 위버스가 이 네이버의 V라인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본격 론칭이 돼요. 그 파괴력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타카 홀딩스를 지난번에 그 인수를 했는데 그 안에는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 뭐 이들 아티스트의 영향력 내년부터 콘서트가 시작되잖아요. 아리아나 그란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뭐 할지 모르겠지만 저스틴 비버는 이미 글로벌 공연이 다 박혀 있습니다. 네. 내년 2월부터.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왜 인수했냐면 스코트 브라운이라는 PD가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워낙에 또 발이 넓거든요. 그래서 BTS 한 명을 끝낼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애들도 미국 진출을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게 점수를 많이 주는 겁니다. 자, 하이브가 뛰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상 보면 나머지 밑에 있는 기업들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SN 같은 경우는 또 뭐 에스파라는 걸출한 신인 걸그룹이 탄생하기도 했고 거기다 플랫폼 좀 있으면 또 DOU가 상장되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년 실적을 놓고 보면 하이브에 25%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왜 시총은 15%밖에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올라가면 나머지 엔트도 다 따라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성장주 아까 대주전자 제로 첨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LG화학 불났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니들 LG화학 빼고 뭐 할 게 뭐 있느냐. 다른 글로벌 메이커들이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빼고 누구하고 손잡을 것인가? 없잖아요. 네. 어제 그 나왔던 걸 보면은 결국은 이 관련 회사들을 보면은 어느 회사죠? 지금 스텔란티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텔란티스. 이거 절반 미국 공장 절반을 지금 SK가 아니고 삼성 SDI와 LG화학이 네.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걸 감안하면 한국의 2차 전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이고 대주는 LG화학과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GM 공장, 스텔란티스하고 다 손을 잡고 있으니까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좋은데 문제는 많이 올랐다는 거. 비중 조절하시면서 네. 계속 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빨리 카카오랑 NC소프트 봐야죠. 지금 그러니까요. 다시 들어온 친구들. 지금 예, 카카오 예, 예. 저희 코너 지금 3개 했는데 코너 3개에서 지금 다 카카오 얘기했어요. 카카오 오른다고 또 너무 다 카카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빼야 될까요? 낙폭과대주에 일단 어제 유의미한 양봉이 나왔다라고 그렇죠. 다들 보시나 봐요. 키스트는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넘어갈까요? 키스트 좋아요. 키스트도 봐주세요. 예, 키스트 짧게 말씀드리면 네. 왜 당신은 키스냐? 상관없어요. 그냥 차기작 좋은 콘텐츠 회사는 다 가져가도 되고 어차피 10월에 구경이가 또 이영애 주연 아닙니까? 또 12월에 또 한 사람만 거기는 레드벨벳의 조이가 또 나와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블록버스터급 K-팝 드라마 일루미네이션이 있고 또 우주항공 드라마 또 이 별들에게 물어봐 있기 때문에 다 깨고 계시네요. 아니 그럼요. 키스트는 차기작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가져가면 돼요. 그냥 넷플릭스가 네. 지금 실적 잘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좀 빠졌잖아요. 올랐잖아요. 그 시간에서 다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1% 계속 왔다 빠지고 갔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네. 쉬었다 갈 수도 있나요? 아니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중요한데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들끼리 그들의 경쟁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중요한데 한국 K 컨텐츠가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차기작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단기를 보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조정현께서 매수 기회네요. 아유 그럼요. 네. 계속 봐야 돼요. 수급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문제의 이제 카카오와 NC인데 제가 2개를 집어넣습니다. 낙폭 과대주 아까 ADR 지표 올라오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말씀드렸는데 이 2개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낙폭 과대, 두 번째는 요걸 뒤지게 먹었다는 거. 애증의 종목. 그렇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증권사에서 다 항복했어요. 목표가를 싸그리 다 한두 번도 아니고 다 내렸어요. 바닥까지 다 내렸거든요. 내리니까 어제 양봉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시장에서 항복이 나와야 올라가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호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NC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사실 체감적으로 보면 최근에도 많이 빠졌지만은 체감적으로 이거는 올해 들어서 반토막 난 기업이에요. 아우, 네.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유저들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기술적 반등이 한 7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가 11월 4일 리니지 W가 중요한데 아마 한두 달의 코스를 통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인가 추세 반등까지 나올 것인가 결정될 것이고 네. 카카오 오시면은 뭐 17만 원 갔다가 난장판이 됐지 않습니까? 반등이 나오는데 왜 빠졌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규제죠. 규제의 정점이 뭡니까? 국정감사잖아요. 국정감사가 언제 끝납니까? 21일. 다 왔네요. 네. 예, 한 번 더 불려갈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해소되고 또 하나 이제 낙폭과대주는 빌미가 중요한데 상승의 빌미. 어저께 ETF 그 비트코인 선물 ETF 올라왔죠. 예, 카카오가 누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나무 지분 갖고 있잖아요. 네. 업비트. 이런 게 좋은 또 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폭과대주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13만 원 후반대는 충분히 나오는데 네. 그 이후 추세는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보기엔 낙폭과대주들 관심 가져도 된다 해서 일단은 카카오와 NC를 넣어놨습니다. 어우, 네. 좀 한숨 예. 돌리시겠어요. 네.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지금 또 넣고 빼면서 또 자세한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드렸으니까 카카오 NC소프트 다시 이제 편입이 된 만큼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전략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우식 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